55세 최예린에게 조카 강지우는 늦둥이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다. 일찍 세상을 떠난 오빠의 유일한 아들, 어린 시절부터 손수 챙기고 키워온 지우였다. 그런 지우가 2년 전 결혼했을 때 예린은 며느리 민다연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조용하고 점잖은 태도의 말투도 공손했던 다연은 예린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착한 며느리였다. 명절이 아니어도 예린은 자주 지훈의 냉장고를 채워주곤 했다. 반찬통을 가득 들고 가면 다연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이모, 또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도 평소처럼이었다. 예린이 지훈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지후야, 이모 왔어. 문 열어줘.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거실로 들어서는 예린의 손에는 여느 때처럼 김치통과 밑반찬이 가득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지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예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모, 지난달 드린 용돈 잘 쓰셨어요? 예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응? 무슨 용돈? 제가 다현이한테 전해드리라고 30만 원 드렸는데요. 안 받으셨어요? 순간 거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예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아니, 나는 못 받았는데? 다연아, 너 받았어?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다연이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나왔다. 어머, 제가 깜빡했나 봐요. 다음에 꼭 전해드릴게요, 이모.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석연치 않았다. 근데 다현아, 난 분명 지난 10월쯤 줬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맞아요, 제가 정말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이모. 다연은 재빨리 사과하며 화제를 돌렸다. 이모, 이 딸기 정말 달아요. 드셔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3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한 달 넘게 깜빡할 일일까?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혼자 식사하던 예린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다연에게서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집에 도착하셨냐고 조심히 가셨냐고 연락이 왔을 텐데. 창밖을 바라보며 예린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아니야, 정말 깜빡했을 수도 있지. 다연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부호 하나가 또렷이 새겨졌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예린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예린은 다시 지훈의 집에 들렀다. 이번엔 김장김치를 나눠주러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다연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이모.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예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연의 옷차림에 머물렀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였다. 부드러운 광택이 흐르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옷이었다. 예린도 젊었을 때 백화점에서 일했기에 옷값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다. 저건 적어도 100만 원은 넘겠네. 다연아, 코트 새로 샀어? 참 예쁘다. 다연은 잠깐 당황한 듯 코트를 만지작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요? 회사 선배가 선물해줬어요. 자기는 살이 쪄서 못 입는다고. 회사 선배가? 그래도 이런 비싼 걸 선물로 준다니 참 좋은 분이네. 네, 정말 잘해주시는 언니예요. 다연은 재빨리 대답하고는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은 예린의 눈에 거실 풍경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보였다. 유리 선반 위에 놓인 고급 화장품 세트, 옆에는 샤넬 향수병이 반짝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도 놓여 있었다. 예린은 슬쩍 물었다. 요즘 회사 다니면서 여유가 좀 생겼나 보네. 살림이 한결 윤택해 보여. 다연은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아니요, 이모. 이것도 다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 생일 축하한다. 그런데 생일이 언제였는데? 이모가 깜빡했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모. 조용히 보냈어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작년 다연의 생일 때는 지우가 미리 알려줘서 용돈도 주고 외식도 함께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지우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지우가 아내 생일을 깜빡했을 리 없는데.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예린의 시선은 자꾸 그 화장품과 쇼핑백으로 향했다. 평소 검소하기로 소문난 다연이었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좋아하고 옷도 세일 기간에만 산다던 다연이었다. 다연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지? 네, 그럭저럭요. 홍보팀이다 보니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홍보팀. 예리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결혼 초기에 다연은 분명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 다닌다고 했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직했나?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모가 기억력이 나빠서. 다연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아, 저희 회사요? 작은 회사라 이모는 모르실 거예요. 디자인 쪽이에요. 대답이 애매했다. 홍보팀이라더니 디자인 회사라고. 예리는 더 캐묻지 않았다.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이 들어 의심병이 생긴 건가? 젊은 사람들 요즘 다 저렇게 살겠지.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예린은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이모야. 다연이 생일 지난주였다며? 네. 이모, 다연이 생일은 다음 달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우의 당황한 목소리. 예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연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날 밤 예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달되지 않은 생활비, 바뀐 직장 이야기, 거짓 생일, 갑자기 늘어난 고급 물건들. 다연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예린의 의심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불편함이 아니었다. 저녁 7시쯤 예린의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다. 어머, 지우야.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어? 이모 혼자 계시죠?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예린은 재빨리 조카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손만 비벼댔다. 뭐라도 마실래? 커피? 아니면 따뜻한 차?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모. 예린은 부엌으로 가서 대추차를 끓였다. 찻잔을 내려놓고 지후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이모한테 말해봐. 얼굴이 왜 그래? 지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모 다연이 말이에요. 응, 다연이가 왜? 이모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연이가 하는 말들이. 예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지후도 뭔가 느낀 것이었다. 무슨 말이 이상한데? 지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직장 이야기요. 처음에는 인테리어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지난주에는 또 디자인 회사라고 하고. 회사 이름은? 그게요, 제가 물어보면 매번 다른 이름을 대요. 한 번은 에이블 디자인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땐 크리에이티브 뱅크라고 하고. 저번에는 뭐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난다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예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자신이 느낀 위화감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모.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근 시간도 자꾸 달라져요. 어떤 날은 9시에 나간다더니 또 어떤 날은 10시 반에 나가도 된다고 하고. 회사 사람들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아요. 자세히 말해봐. 지난달에는 팀장님이 40대 여자분이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30대 남자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팀장님 바뀌셨어? 하고 물으니까 아, 내가 착각했나 봐 하고 넘어가고.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모,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예리는 조카의 등을 토닥였다. 지후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요, 이모.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확인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회사에 전화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제 착각이라면 다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네. 지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더 이상한 건요, 이모. 다현이 요즘 돈을 많이 써요. 원래 저축하자고 했던 사람이 다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명품 가방에 비싼 화장품에 옷도 자주 사고 그건 나도 봤어. 지난번에 갔을 때 물어보면 다 선물 받았다고 해요. 회사 선배한테, 친구한테. 그런데 이모, 그렇게 비싼 걸 선물로 받을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느꼈던 의구심이 지우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 남편인 지우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이었다. 지우야, 이모가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요즘 다현이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지난달 생활비 얘기도 그렇고 생일 거짓말도 그렇고. 생일 거짓말이요? 예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지우에게 들려주었다. 지우는 듣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의심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예리는 조카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후야,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아. 이모가 도와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거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예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연아, 내가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모가 꼭 알아낼 거야.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지우와의 대화 이후 예리는 며칠을 고민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현 생각뿐이었다. 내가 너무 나서는 건가? 젊은 부부 일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우의 괴로워하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린 시절 무릎이 까져서 울던 조카, 대학 입시에 떨어져 풀이 죽어있던 조카. 그때마다 예린이 손을 잡아주었다. 이번에도 그래야 했다. 수요일 아침 예린은 일찍 일어나 간단히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지훈의 집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7시 50분 예린은 지훈의 아파트 입구 근처 편의점 앞에 섰다.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는 척하며 아파트 출입구를 주시했다. 15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다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다현은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다. 예리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다현이 자신을 못 보게 했다. 다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예린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721번 버스가 섰다. 다현이 올라탔다. 예린도 서둘러 뒷문으로 승차했다. 다행히 다현은 앞쪽에 앉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린은 맨 뒷좌석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렀다. 강남 방면이었다. 역시 대기업 밀집 지역으로 가는구나. 예린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다현이 진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내가 괜히 의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버스는 강남역을 지나쳤다. 테헤란로도 지나쳤다. 점점 낯선 동네로 들어갔다. 예린은 긴장한 채 다현을 지켜봤다. 30분쯤 지났을까? 다현이 일어나 하차벨을 눌렀다. 예린도 황급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앞뒤로 버스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본 예린은 당황했다. 대기업 빌딩은커녕 낡은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었다. 다현은 익숙한 듯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예린은 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다현이 멈춰선 곳은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1층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다. 다현은 건물 옆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예린은 길 건너편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2층 창문에 붙은 낡은 현수막이 보였다. 성심 간호보조학원 마이너스 3개월 완성반 모집. 간호보조학원? 예리는 눈을 의심했다. 홍보팀도 디자인 회사도 아니었다. 예리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로 다가갔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하나와 오래된 소파, 벽에는 인체 구조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예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아, 저 여기 간호보조학원 맞나요? 네, 맞아요. 수강 상담 원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 민다연 씨 계신가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다연 씨요? 네, 있죠. 우리 교육 보조 선생님이에요. 아르바이트로 오시는데. 예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교육 보조 아르바이트. 홍보팀 사원도 디자인 회사 직원도 아니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는 분이세요? 아, 네.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예린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와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우에게,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연은 멀쩡한 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왜? 도대체 왜? 예린은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다연의 거짓말이 얼마나 깊은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벤치에서 일어난 예린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이제는 확신이 섰다. 다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다연아, 내가 왜 이러는지 이모가 꼭 알아낼 거야. 예린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예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연의 거짓말들을 되짚어봤다. 직장도 거짓, 생일도 거짓, 전달한다던 생활비도 거짓.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2년 전 봄날이었다. 작지만 단정한 예식장에서 지우와 다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다연은 이렇게 소개했었다. 친정 부모님은 사업하시는데 바빠서 오늘 못 오셨어요. 대신 친구들이 많이 와줬어요. 실제로 신부 측 하객은 20명 남짓이었다. 모두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었다. 예리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았다. 딸의 결혼식에 부모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리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결혼식 날 받았던 청첩장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한참을 뒤지다 낡은 파일 속에서 청첩장을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거기에 적힌 신부 측 연락처. 다연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예리는 휴대폰에 그 번호를 저장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며느리 친정에 몰래 전화를 걸다니. 하지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괴로워하던 조카. 예리는 이를 악물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지우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전 예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낮고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예리는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다연 씨 시이모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다연 씨 어머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다. 예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결혼식 이후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지후 이모예요. 다연이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 예리는 숨을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다연이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아서요. 어머님 회사 일도 도와드린다고 하던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불편한 침묵이었다. 회사요? 목소리가 달라졌다. 당황한 듯한 혼란스러운 음성이었다. 네, 다현이가 부모님 회사 일도 돕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 규모도 꽤 크시다고. 저희가 무슨 회사를 한다고 했나요? 예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거짓을 들킨 당황함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의 혼란이었다. 그럼 회사는 안 하시는 건가요? 한참의 침묵 끝에 상대방이 힘없이 대답했다. 저희는 아파트 경비 일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일도 병행하고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했나요? 예린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파트 경비, 청소일. 다현이가 저희 딸 맞죠? 민다현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에 무슨 말을 한 건가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린은 가슴이 미어졌다. 이 어머니도 딸의 거짓말을 몰랐던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예린은 눈을 감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 딸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사업한다고 거짓말했다고? 그건 너무 잔인했다. 다현이가 그냥 부모님께서 사업하신다고 잠깐 말한 적이 있어서요.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나 봐요. 우리 딸이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변변찮아서 딸이 그런 말을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결혼식 때도 못 갔어요. 우리 같은 게 가면 딸한테 누가 될까봐 다현이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도 울고 계셨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전화를 드렸네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딸만큼은 잘 키웠어요. 통화를 끄는 예린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현의 거짓말은 직장뿐이 아니었다. 친정 배경, 부모의 직업,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해왔던 것이다. 다현아, 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니? 예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예린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제 지우에게 말해야 했다. 진실을, 모든 것을. 예린은 사흘을 고민했다. 지우에게 전화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아내가 모든 걸 거짓말했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금요일 저녁 예린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내일 저녁에 이모 집으로 올 수 있어? 다현이랑 같이.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전화기 너머 지우의 침묵이 느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무슨 얘기일지. 토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예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지후와 다현이 서 있었다. 다현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세 사람. 예린은 소파를 권했다.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앉았고 다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안해 보였다. 차 대신 물 마실래?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예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다현도 그제야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었다. 예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현아, 이모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니? 순간 다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앉은 지우가 아내를 바라봤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 회사. 다현아.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모가 직접 갔다 왔어. 내가 다니는 곳. 다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성심 간호보조 학원. 교육 보조 아르바이트. 그게 내 직장이지? 이모. 그것뿐이 아니야. 내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했어. 다현이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러셨어요? 제 동의도 없이. 앉아, 다현아. 예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가 한 거짓말이 얼마나 큰지 아니? 지후가 조용히 물었다. 다연아, 이모 말이 사실이야? 다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사업하신다던 부모님은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셔. 홍보팀도 거짓, 디자인 회사도 거짓, 친구들한테 선물 받았다던 명품들도 다 내가 산 거지.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울었다. 다연아,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설명해줘. 나는 내 남편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숨긴 거야? 다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초라해 보이기 싫었어. 뭐? 지우 씨 만났을 때부터 난 항상 주눅 들었어. 지우 씨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이모님 같은 따뜻한 가족도 있고. 다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난 가진 게 없었어.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고 나도 고졸에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지우 씨 앞에 서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어. 지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연은 뿌리쳤다. 처음에 작은 거짓말 하나로 시작했어. 회사 다닌다고. 부모님 사업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어. 하나를 숨기려니까 10개를 더 거짓말해야 했어. 다연아, 지우 씨 가족이 너무 좋았어. 이모님도 지우 씨도. 그 따뜻함 속에 있고 싶었어. 그러려면 나도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예린이 차갑게 말했다. 다연아, 그 마음은 이해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거짓말로 만든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야. 알아요, 다연이 흐느꼈다.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예린은 일어나 다연 앞에 섰다. 다연아, 잘 들어. 거짓 위에서는 사랑도 신뢰도 자라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뿌리가 썩은 땅에서는 살 수 없어. 이모님, 내가 우리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모는 묻고 싶어. 너 이제 진실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니? 다연은 고개를 들어 예린을 바라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다연아, 나는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다연이 남편을 바라봤다. 지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서로 생각 정리할 시간을 갖고. 지후 씨, 이건 헤어지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진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보자. 예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다연은 울면서 집을 나갔다. 지우는 이모 집에 남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대면의 밤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지우는 예린의 집에 머물며 출근했다. 매일 밤 늦게 돌아와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 예린은 조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예린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이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지우는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다연이한테서 문자가 계속 와요. 예린은 불을 끄고 지우 옆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다연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우 씨, 제발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후야, 내 마음은 어때? 솔직히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 건지, 실망한 건지, 아니면 그냥 허무한 건지. 예린은 조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급할 거 없어. 그런데 이모,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화는 나는데 다연이가 미워지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다연이가 말했잖아요. 초라해 보이기 싫었다고. 사실 그 마음 이해가 가요. 나도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선배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있지도 않은 스펙 얘기하고. 예리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모,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 2년 내내 거짓말 속에 살았다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앞으로도 거짓말할까 봐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하지 않을까요? 예리는 잠시 생각했다. 지후야, 그건 다연이 선택에 달린 거야. 이모가 장담할 순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지금 너와 다연이는 둘 다 변해야 해. 다연이는 거짓된 자신을 벗어야 하고 너는 다연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이모.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다연이와 한 달간 별거하기로 했어요. 예리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다.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요. 다연이는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저는 다연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현명한 결정이야, 지후야. 이모는 찬성하세요? 응.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더 정확히 보이는 게 있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무서워요. 한 달 후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지후야, 그 두려움을 피하면 평생 의심하며 살게 돼. 지금 마주해야 해. 다연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해. 내 마음 그대로. 화난 것도 실망한 것도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그날 밤 지우는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리는 자리를 피해 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 얘기했어요, 이모. 다연이는 뭐래? 울면서 알겠대요. 자기도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동안 상담 받아보겠대요. 잘했어, 지후야. 이모, 제가 여기 한 달 더 있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방은 항상 있어. 지우는 이모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이모. 이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리는 조카의 등을 토닥였다. 마치 어린 시절 다친 무릎을 달래주던 것처럼. 그날 밤 예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저 고요한 달빛이었다. 지후야, 다연아. 너희 두 사람 모두 아프겠지만 이 시간이 필요해. 진짜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예리는 믿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길을 찾는다고.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예리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은 여전히 창을 통해 들어왔다. 잘 자, 지후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작은 중얼거림이 빈 거실에 울렸다.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지후는 예린의 집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이모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 지후는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다연의 SNS를 확인했다. 하지만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예린이 서재에서 꺼내준 오래된 책들이었다. 이모, 이 책 언제 사신 거예요? 오빠가 읽던 거야. 내 아버지 말이야. 지우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느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도 그랬고 자신도 그렇다는 것.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예리는 지우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며 지우가 물었다. 이모, 사람은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 다연이요. 그 사람이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리는 설거지 물을 끄고 지우를 바라봤다. 지후야, 변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겉모습을 바꾸는 거고 하나는 진짜 자신을 찾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다연이는 지금까지 자기 모습을 바꾸려고 애썼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기를 찾아야 해. 그게 진짜 변화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했다. 그 시간 다연도 변하고 있었다. 첫째 주 다연은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너무 컸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매일 울었다. 둘째 주 다연은 용기를 내어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거짓말했던 것들, 왜 그랬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연 씨,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제가 부족해 보일까 봐요. 누구한테요? 모두한테요.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다연 씨 자신한테는요?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요?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셋째 주 다연은 부모님 집에 찾아갔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런 말한 거 아니에요. 알아, 딸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더 좋은 걸 못 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다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잘못한 건 접니다. 엄마를 숨긴 게 저예요. 그날 다연은 처음으로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평생 못한 이야기들을 꺼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딸도 함께 울었다. 넷째 주가 되었다. 지우에게 다연의 문자가 왔다. 지우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지우는 예린에게 물었다. 이모, 저 만나봐도 될까요? 내 마음이 준비됐다면 만나봐.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지우와 다연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다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명품 가방도 없었다. 수수한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안녕, 지우 씨. 응, 안녕. 둘은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 씨, 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응.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숨기려 했던 건 제 과거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마주하기 싫었던 거예요. 지우는 다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거짓이 없었다. 지우 씨,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저로. 하지만 이해해요. 지우 씨가 저를 용서 못해도. 다연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화도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 하지만 이상하게 너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진짜 서로를 알아가면서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한 번에 다 회복되지는 않을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해보고 싶어.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저녁 지후와 다연은 함께 예린을 찾아갔다. 다연은 이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린은 며느리를 일으켰다. 다연아, 일어나. 이모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 다만 솔직하기를 바랄 뿐이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식사 후 예린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서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여러분, 오늘 최예린 씨와 조카 지후, 그리고 며느리 다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진짜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까봐, 초라해 보일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조금씩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린 씨의 말처럼 거짓 위에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뿌리가 썩은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요. 다연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용기가 있었기에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끄러워 숨기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쉼터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